안녕하세요, 달타령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이외에도 많은 성범죄들이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특히나 이런 문제에 있어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지금까지 국내의 관대한 판결들이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범죄물의 제작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중범죄로 간주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구매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악질적 범죄 수법이 많은 국민의 염려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수요 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대상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해 이 같은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16에서 18세, 영국 16세, 독일 14세 등 외국과 비교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는 기준 연령이 낮아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 따른 겁니다. 또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고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 음모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 길들여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과 만남 요구 등의 일련 단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업화되고 수익 구조화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검사가 기소 절차 없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해 범죄 수익을 원천 봉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에 현재 마약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잠입수사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 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자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확대해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상을 적극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 강간범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자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이전에는 불법 촬영물로 국한돼 있었지만 이를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가 웹하드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지원 대책도 내실화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삭제 지원, 상시 상담, 수사 지원 및 2,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 계획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시간이 걸리는 삭제 절차를 단축하여 선 삭제, 후 심의 절차를 도입해 보다 빠른 삭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뀌고 신설되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당연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촛불을 들었을 때 나왔던 구호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 점점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간혹 문재인 정부가 무르고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무섭도록 차근차근 묵묵히 정도를 걸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의 눈높이를 최대한 맞춰가며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아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늘날 64%가 넘게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다른 소식들에 대해서도 계속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